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70회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2번 나가죠. 자, 12번은 여기 지정수량이 50kg. 자, 지정수량이 50kg라고 되는 그 우연물은 이건 인류우연물. 요 아연과 무가 지정수량 50kg고 삼류에 가면은 요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이죠. 그 다음에 그 유기 금속화합물 요 두 가지가 바로 지정수량이 그 50kg인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요 분자량이 78이고 비중이 2.8인 이 물질하고 물과 이산화탄소 CO2의 그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 금수성이에요. 물과 반응해서 위험한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인류오염물의 아연과 무 중에서 요 무기 과산화물이죠. 이 중에서 요 분자량이 요 78. 여러분이 그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서 Na2O2가 있죠. 그래서 요 NA가 원자량이 23이 두 개, 산소 16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46에다가 32를 더해주면 분자량이 78인 것이 바로 요 Na2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산화 나트륨에 대한 물하고 CO2하고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Na2O2하고 물 H2O의 반응식은 수산화 나트륨 생기고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원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나트륨이 두 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수소는 맞고 이제 산소만 맞춰주면 되죠. 자, 산소가 여기 3개죠. 그럼 여기 산소가 3개가 되려면 여기 2분의 1을 해줘야 산소가 3개, 여기 수소가 2개, 수소 2개 맞는 거죠. 자,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2, 여기 2,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의 반응식은 2몰의 과산화 나트륨하고 2몰의 물이 반응을 해서 4몰의 NaOH 수산화 나트륨 생기고 산소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CO2의 그 반응식이죠. 자, Na2O2하고 이산화탄소 CO2의 요 반응식은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Na2CO3 탄산 나트륨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Na 두 개 서로 같죠. 그러면 탄소가 하나 서로 같으니까 이제 산소만 맞춰주면 되죠. 자, 산소가 여기 총 4개가 되는 거죠. 여기 3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2분의 1을 해주면 산소가 4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2, 2. 이게 마찬가지로 1인 거죠. 그래서 1은 안 쓰는 거니까 그대로 O2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2몰의 과산화 나트륨하고 2몰의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2몰의 탄산 나트륨 생기고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과산화 나트륨 요게 무기 과산화물인데 무기 과산화물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13번으로 가죠. 자, 13번은 요 육류우연물에 대한 강물음의 답하시오였죠. 그래서 1번은 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이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이라는 것은 요 단백질을 갖다가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요 단백질에다가
요거 진한 요 질산을 가하면 이 색이 노란색으로 변하죠. 또 요 단백질에다가 요 알칼리성, 요 알칼리를 갖다가 작용을 시키면 이게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이라는 것은 단백질 검출 반응이에요. 즉 단백질이란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정성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육류위험물 중에서 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하는 물질이 바로 뭐예요? 질산이죠. 그래서 요 질산에 대한 정의를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육류위험물은 다 산화성 액체 성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화성 액체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N2H4, 즉 NH2죠. 이게 바로 N2H4. 이게 하이드라진 또는 이걸 히드라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은 히드라진이에요. 그래서 히드라진하고 반응을 해서 물과 질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에 대한 요 분해 반응식. 자, 히드라진하고 물과 반응해서, 히드라진과 반응해서 요 물과 질소를 발생시키는 물질. 요놈하고 요 과산화수소죠. 요놈하고 반응을 해서 H2O하고 질소 N2를 갖다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드라진하고 과산화수소가 반응해서 물하고 질소를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분해 반응식을 갖다 쓰라는 거죠. 즉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식.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분해하면은 물하고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수소가 여기 2개 서로 같고, 여기 산소가 2개고, 여기 산소가 3개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그 분해 반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몰의 과산화수소가 분해해서 2몰의 물하고 1몰의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요 할로겐간 화합물, 육류위험물이고 할로겐간 화합물 3가지를 화학식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할로겐적 원소 있죠? 자, 이 할로겐적 원소는 불소하고 염소, 브롬, 이 요드가 여기 할로겐적 원소죠. 그래서 여기 할로겐 간 화합물이니까 할로겐적 원소끼리의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로겐 간 그 화합물은 육류위험물에 그 3브라, 브롬이 있죠. 그 다음에 5브라, 브롬, 그 다음에 5브라 요드가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 할로겐적 원소끼리 화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는 3브라브롬, 5브라브롬, 5브라요드 이렇게 여러분 3가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지정수량은 다 300kg, 육류위험물은 다 똑같아요. 그럼 14번 가죠. 자, 14번은 여기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의 요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요 불활성 가스는 CO2하고 요 이너젠 기체 Ig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O2를 갖다가 방사하는 분사 헤드 중 요 고압식은 방사 압력이
2.1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고압식의 절반 1.0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이너젠 기체는 분사헤드의 방사압이 1.9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가로놓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물음 2번은 IG 100하고 55, 541에 구성 성분하고 용량비를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IG 번호가 나오는데 요게 세 글자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숫자는 요 질소, 두 번째는 요 아르곤, 세 번째 숫자는 CO2의 그 함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암기할 때 여러분이 질소, 알곤, 탄산가스에서 지랄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IG 100이죠. 자, 100은 질소가 100%라는 거죠. 즉, 질소가 성분이 10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IG 55가 있죠. 자, 55라고 하는 것은 질소가 50이 있고, 아르곤이 50이 있다는 거죠. 즉 50대 50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IG 541이죠. 자, 541은요, 요 질소가 52, 그 다음에 요 아르곤이 40, 그 다음에 요 CO2가 8%라는 거죠. 즉 52대 40대 8이라는 거에서 요 50이 약 50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5를 갖다 표기한 거고, 아르곤은 40이니까 4를 표기한 거, 요 8%인데 8을 1로 간주한 거죠, 그냥. 그래서 541로 이렇게 그 명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성 성분하고 요 용량비, 이건 아마 이미 다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위험물 취급하는 요 건축물의 요 구조인데,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기 위험물 저장 창고 같은 경우죠. 이 벽면에는 이제 이런 창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그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에서 지붕 재료에 대한 기준, 이 지붕의 재료죠. 그래서 지붕은 이 내부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폭발력이 옆으로 가하면 여기선 피해가 상당히 크죠. 이쪽에 뭐 어떤 건축물도 있을 거고 사람도 많이 다닐 거고, 그러니까 이 측면으로 이 폭발력이 방출되면 굉장히 피해가 크고 위험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붕으로 이 폭발이 일어났을 때 지붕 위로 방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요 가벼운 불연 재료가 바로 요 지붕의 재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설치할 경우, 여기에 창문 같은데 그 유리 설치할 경우 이 안에 금속성의 그 망으로 요놈이 그 들어가 있는 망인유리라고 하죠. 유리는 반드시 망인유리로 해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 건축물의 요 바닥 구조 기준 두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바닥은 일단 액체 오염물 같은 그 물질이 누출이 되었을 경우에 스며들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오염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즉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서 최저부의 집유 설비,
즉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태로 경사를 두고 여기에 끝부분에 집유 설비, 우리 집수정이라고 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액체 오염물이 누출이 되면 여기로 모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집유 설비라고 그래요. 물을 모으는 걸 우리가 집수정이라고 하죠. 집수 설비. 마찬가지로 이건 기름을 갖다가 모으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를 설치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죠. 다음에 16번 가죠. 자, 16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오염물 안전관리죠. 오염물 안전관리자. 그래서 안전관리자로 요 선임된 자. 그 다음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오염물 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오염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서 네 가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요 게시판하고 그 다음에 요 운반용기 여기에 그 주의사항을 갖다가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게시판의 주의사항하고 운반용기 요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여러 번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게시판의 그 설치 기준을 보면은 제1류오염물 중에 요 금수성 물질,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하고 2류는 안 들어가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도 금수성인데 요 게시판의 설치 기준에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3류의 요 금수성 물질, 그다음에 2류오염물의 요 인화성 고체 제외, 2류의 인화성 고체, 3류의 자연발화성, 4류, 5류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 금수성 물질에는 주의사항이 물기엄금이죠. 그래서 물기는 청색이니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 다음에 요 2류의 인화성 고체 제외한 거. 요건 화기 주의. 그 다음에 2류, 3류, 4류, 5류 보면 2류는 인화성 고체하고 3류는 자연 발화성이죠. 여기는 화기 엄금. 요건 화기는 적색이니까 적색 바탕에 요 백색 문자가 되죠.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보면 인류오염물은 금수성하고 즉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하고 그 밖의 것이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화축물과 여기 물기염금이 들어가죠. 그 밖의 것은 화충가죠. 머리글자 이용해서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류오염물 금수성 있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요건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는 당연히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죠. 3류는 자연발화성 화기엄금하고 황림 같은 경우는 공기접촉엄금이죠. 자, 금수성은 물기엄금, 4류는 다 인화성 액체니까 화기엄금, 자,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로서 화기엄금하고 충격주의, 자, 6류오염물은 산화성 액체, 가연물 접촉주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게시판에 보면은 6류오염물은 주의사항 표시가 없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유념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자, 여기 트리니트로페놀, 이건 5류오염물의 니트로 화합물이죠. 그 5류오염물은 게시판에 화기에 엄금이 들어가죠. 근데 운반용기는 당연히 여기는 화기 엄금이 들어가고 충격주의가 들어가죠. 철분은 요건 이류오염물의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철분은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화기 요건 주의가 들어가고 근데 요 게시판의 주의사항에 물기엄금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운반용기는 요건 화기에 주의하고 여기는 금수성이니까 물기엄금이 들어가죠.
자, 정리는 이류염물이죠. 즉 인화성 고체 제외. 그러니까 여기 화기 주의 들어가죠. 자, 운반용기는 화기 주의 당연히. 그다음에 요 과염소산은 육류염물이죠. 요 과요두산 요건 일류염물이죠. 자, 과요두산 육류는 게시판에 주의사항이 없다라고 그랬죠. 없음. 운반용기는 하나죠. 가연물 접촉 주의. 자, 과요두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류도 없어요.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인류염물의 그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운반용기는 인류염물은 금수성이 아닌 것은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게시판 주의사항하고 운반용기 주의사항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여기 지정 과산화물 옥내 저장소가 되는 거죠. 지정 과산화물 그 옥내 저장소 옆에는 뭐를 해야 돼요? 담이나 토재를 갖다 쌓아놔야 되죠. 그래서 담은 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거고, 토재라는 것은 흙으로 담을 쌓아놓은 거예요. 즉 여기에다가 지정 과산화물 옥내 저장소가 있으면 여기에다 흙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놓은 것이 토재가 되는 거죠. 담 토재는 저장 창고의 외벽으로 몇 미터 이상 띄워야 되느냐? 2미터 이상 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미터 이상. 다음에 담 또는 요 토재의 그 높이 기준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높이 기준은 이게 처마죠. 그래서 이 처마의 높이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 창고의 처마 높이 이상. 그 다음에 요 담의 두께 및 요 재질을 쓰라고 되어 있죠. 이 담의 두께하고 재질. 그래서 이 두께는 두께 15cm 이상의 요 철근 콘크리트조. 그 다음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두께 여기 2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죠. 다음 19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이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그 오염물 안전관리를 대행을 해주는데, 저는 그 화성이나 이런 뭐 파주 같은 데 보면 산속에 오염물 그 제조소 등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영세하기 때문에 오염물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이런 그 오염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에다가 매달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고 대행을 하는 것이 훨씬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인건비가 덜 먹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행기관에다가 대행을 맡기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중에서 필요한 장비를 갖다 두 가지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요 절연 저항계 있죠? 절연 저항계. 그 다음에 접지 저항 측정기. 그 다음에 표면 온도계 있죠? 그 다음에 가스 농도 측정기. 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이 두 가지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기 절연 저항계, 그 다음에 접지 저항 측정기, 그 다음에 여기 표면 온도계 있죠. 그 다음에 가스 농도 측정기. 요 넷 중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쓰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암기하기도 좋고요. 다음 물음 2번 가죠. 자,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지정을 받았는데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지정을 갖다 취소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되죠. 뭐 영업정지 이런 건 없어요. 바로 지정을 취소를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 다른 사람한테 요 지정서를 갖다가 대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되죠. 그래서 요 1번하고 여러분이 3번은 꼭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 물음 3번은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요 한 명의 기술 인력으로 안전관리 대행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25개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5개가 바로 답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지정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신고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빈칸에 알맞는 답. 그래서 영업소의 소재지나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죠. 어디에다 하느냐? 소방청장한테 하게 돼 있죠. 네, 물음 5번 가죠. 자, 기술 인력은 점검 및 감독을 매월 몇 회 이상 실시해야 되냐? 저장소인 경우하고 저장소가 아닌 경우로 답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저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매월 4회 이상이고 저장소인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소가 아닌 경우는 왜 4회고 저장소인 경우는 2회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저장소가 아닌 경우는 더 위험도가 높죠. 뭐 제조소 등이라든가 뭐 이런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월 4회 이상 해야 되고 저장소는 위험 등급이 낮아요. 그래서 매월 2회 이상이 되는 거죠. 여기 안전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원을 갖다 두는데 이 안전관리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